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향당편 다섯 번째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글은 향당편은 완전히 그 다른 것은 의리하게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읽어봐도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이 향당편은 그 당시 그 어떤 뭐랄까 문화, 제사 이런 거 음식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공자가 집기하사대 국궁여야하사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 허리를 약간 구부리는 거죠. 그래서 자, 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명규다. 제후들은 명규를 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게 규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밑에는 네모나고 반듯하고 위에는 이렇게 뿔로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규라고 합니다. 자, 이기지 못하는 것 하시며 참 표현은 정말 잘했어요. 이게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종의 그 무게로 말하면 요즘에 접시 정도 들고 있는 건데 그게 뭐가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왜 무거운 것 무거워서 이기지 못하는 듯 하며 왜 그렇겠습니까? 집규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제후가 대부한테 다른 나라로 사신 갈 때 주는 일종의 그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임금의 물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 같이 하시며 위로는 가슴에서 손이 읍하는 듯 하시고 아래는 무엇인가 이렇게 받는 것 같이 하시며 그 발여 전색하시며 그 얼굴의 안색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사신 갈 때는 엄숙하다는 뜻이죠. 뭐 싸움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 그런 게 아니라 엄숙하시며 발은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발이 계속 이렇게 오른발이 나가면은 뒷발은 그 폭이 넓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걸으면서 이렇게 연이어서 걸으셨다. 규는 저우는 명균이 그 빅문 인국에 이웃 나라에 어떠한 예방을 하거나 어떠한 것을 이렇게 그 사절에 있어서 뭐 의견 같은 거를 교환하는 걸 빅문이라고 그래요. 그럴 땐즉 대부로 하여금 그 통신으로서 잡게 하니 통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규죠.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일종의 그 신분증 같은 거죠. 통신으로 잡게 하니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기를 잡음에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임금의 그릇이죠. 임금의 그릇을 쓰는 거니까 마치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이기지 못하는 듯이 했다라는 뜻이죠. 집경 열불극 같이 하면은 가벼운 것을 잡되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니 이것은 공경함에 그 지극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가볍죠. 상여 화여수는 그 규를 잡을 때 평형을 이루어서 손과 가슴이 이렇게 평형 관계를 이루어서 높더라도 읍하는 그 자세를 넘지 아니하고 낮더라도 물건을 이렇게 받는 정도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꼽과 가슴 사이의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전색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있어서 얼굴의 그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다. 축축이라고 하는 것은 거적 촉협이다. 발을 디딜 때
넓게 넓게 걷는 게 아니라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보폭을 걸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 앞에서 임금의 중요한 물건을 받고서 갈 때 발걸음을 그냥 활달하게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거만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얼굴의 낯빛도 두려움 듯이 하고 일이 엄중한 거니까. 그리고 발도 종종종 걸으면서 조심스럽게 갔다는 거예요. 여불순이라고 하는 건 기라고 하는 건 예기에 이런 소리예요. 예기에 이르는 바 거저온 설종이니 앞을 들어서 뒤꿈치를 따라가는 것이니 말하자면은 행동에 있어서 땅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다. 예, 발이 땅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다는 거죠. 보폭을 작게도 하고 높게 하는 것도 아니죠. 마치 물에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발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종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생각하면은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향례에는 용색하시며 향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이제 빅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절단을 가가지고 자, 지금도 현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사전에 외교적인 문제 조율을 다 하고 저녁 때 뭐 하죠? 연회 베풀잖아요. 대통령이 거기에 맞춰서 어떨 때는 국무총리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연회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연회 예에는 용색이 있으시며 향이라고 하는 것은 헌이다. 이미 빅문하고 예방에 있어서 그것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예방에서 중요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마치고 연회에 있을 때는 규벽을 쓰고 연실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해서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만 방문이 끝나고 잔치를 할 때에 규벽을 쓰고 뜰에 그것을 채워둔다라는 뜻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데 이것은 뭐 보지 않고서는 생각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기서 무엇인가 용색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모습이다. 의례가로되 발기만용이다. 뭔가 이제 일이 잘 풀려가지고 얼굴이 화색이 그냥 가득 도는 거죠. 만약의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주도권에 관한 싸움이라든가 이럴 때는요. 이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사절단들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공간에 가가지고 한 반년 어떤 경우는 3년 동안 감금 비슷하게 해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춘추를 읽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자, 사적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럴 때는 공무에 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뭐랄까 얼굴에 이제 편안해지고 얼굴이 편안해지고 뭐 웃음기도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만나서 보는 거다. 유유한즉 또한 화열하다. 이 일절은 공자가 인군을 위해서 인국에 초빙되었을 때의 예를 기록한 것이다. 조시가르되 공자 정공 9년에 이렇게 정나라 이건 노나라를 말하는 거죠. 노나라 정공 9년에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이와 같은 것들은 대략 어느 시대라고 하면은 이게 쭉 연도가 나오는 거죠.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13년에 이르러 제나라에 가시고 그 사이에 결코 조빙 왕래의 일이 없었다. 결코 조빙 왕래의 일이 없었다. 아마 이것은 사절단으로서 규를 잡는 사절단, 사빙과 집규 양조는 아마도 이것은 공자가 일찍이 얘는 마땅히 이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사빈 앞에 조문이 있었죠. 집규 조문 두 개가 있어. 이 양조문은 요거는 이렇게 의심이 된다. 아마 우리 말로 하면은 아마 이것은 양조는 공자가 일찍이 그 예는 마땅히 이와 같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론한다는 거죠. 예. 군자는 간빛과 축빛으로 꾸미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자는 짙은 또는 붉은 푸른색으로 옷깃에 두르지 않았다. 이거는 요즘에 말로 하면은 이제 옷깃에 색깔을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멋을 내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군자는 그런 식으로 짙푸른색으로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자는 공자를 잃은 것이다. 감은 깊게 푸르면서 붉은색을 띤 색이니 이것은 제복이다.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다. 추는 강색이니 삼년지상에는 그 연복으로서 꾸미는 연복으로서 단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옷깃에 그 옷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깃에 이제 되는 어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을 한번 보면은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지금 우리가 뭐 이런 문화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이렇게 공자가 이런 식으로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자로 붉고 잣빛으로서 설복이라고 하는 건 요즘의 말로면 이제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입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복으로 만들지 않았다. 홍자는 간색이니 올바른 색이 아니다. 또한 부인 여자들의 옷에 가깝다. 설복은 그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거처할 때 편안하게 입는 옷이다. 말하자면 이것은즉 그 조정과 제사에 입는 옷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금도 여러분 뭐 없는 거는 아니지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옷을 입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남의 집 어떤 상해 단에서 조문하러 갈 때 입는 옷을 막 울긋한 옷을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최소한도. 격식을 따지자면은 우리도 지금 현대에 있어서 검은 옷을 보통 입는 게 정장으로 입는 게 예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걸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려한 색을 입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입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여름의 당에서는 진치격을 반드시 표의칠지 겉으로 드러내셨다. 요거 치격이 뭐냐면 진이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그 하나 이렇게 걸치는 이 옷이에요. 갈에 그 고운 것을 칠하고 요거는 추라고 있습니다. 추 발음이 거칠을 추. 여기 정자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뭐 이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말하면은 이제 아마 대나무 아니 그 삼이라고 그럴까요? 삼의 고운 것을 칠하고 거칠은 것을 격이라 한다. 표의칠지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 속옷 위에다가 걸치는 것을 말하고 겉으로 치격을 입고서 외출을 바깥으로 드러낸다. 출지어회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낸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시골에 가서 보면은 못이 이런 저고리 같은 거로 간단하게 여름에 이렇게 속옷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 입잖아요. 출지어회 바깥으로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몸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것이니 시전에서 이르는 바 몽치 추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뜻이다. 몽이라고 하는 것도 입다 해서 그래요. 걸치다.
그 추치를 걸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전에. 예. 치의엔 고구어, 소의엔 예구어, 황의엔 그 호구릇이다. 자, 치의는 검정색 옷을 입을 때에는 고구로서, 그러니까 염소 가죽으로서 입고, 소의 흰 옷을 입을 때에는 그 어린 그 사슴 같은 그 흰색의 띠는 그와 같은 것으로 가죽으로서 옷을 해 입고, 황의 누런 옷을 입을 때는 여우 가죽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치는 흑색이다. 고구는 그 흑양피다. 흑양피를 썼다. 예. 검전 그 양의 가죽을 썼다. 얘는 그 사슴 새끼니 색이 백이다. 호는 색이 황이다. 옷에 의 석구하니 욕기 상칭이다. 그 옷 입을 때 그 겉옷과 석구로서, 예, 여기가 전부 다 일종의 그 석으로서 겉을 입으니, 예, 그 색깔이 서로 맞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물 가죽 그 색깔하고 어떠한 그 치의라든가 소의라든가 황의를 입을 때 그 색에 맞추어서 그 짐승의 가죽 옷을 해서 입는다는 뜻입니다. 예. 자, 제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은 이 글이 사실은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궁중의 어떠한 장식이라든가 그 옷을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면 또 간장 같은 거, 장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음식에 궁중 요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은 사소한 글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예, 그 의미를 의미를 여기서, 예,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그 직업이라든가 전문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까짓 거 뭐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일의 경우 다른 영역에서 이 글과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글도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고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구장하사대 단우결 이러시다. 저도 뭐 길게 하는 것은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요,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는 것은 일을 할 때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설구라는 것도 아까 나왔죠. 개인적으로 그 집에서 사생활을 할 때, 예, 이 굴을, 예, 짐승의 그 겉옷을, 예, 크게 만들 때 오른쪽 소매는 좀 짧게 했다, 이런 뜻이죠. 반드시 또 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잠옷 같은 거예요. 잠옷을, 예, 두시니 그 길이가 한 배 반, 자기 키의 한 배 반 정도라는 거예요. 예. 제사는 공경을 주관하니 그 옷을 풀어서, 그 옷을 벗고서 잠을 자면은 안 된다. 또한 명의를 입고서 누워서도 안 된다. 고로 별도로 침의가 있다. 그 반은 대체로 그 다리를, 예, 덮으려고 하는 거다. 정자가 가로되 이것은 착간이니, 그리 뭔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제필의 유명의 그 포지 아래에 있어야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러건데 이해가 되면은 이 조문과 명의 변식으로, 예, 변식이라고 하는 것 뒤에 있으니까 이미 그 끼리끼리,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같은 부류로서 서로 따르니, 예, 아마 그 설구, 호학도 또한 그 류로서 따른다고 봐야 된다. 예. 글들이 이렇게 막 그 착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 글들을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정자가 한 말이나, 예, 정자가 한 말이나 주자가 한 말에 있어서 여기서
이루상종이라고 하는 거. 예, 이게 여러분 그 고서에서 나타나는 성경 있죠? 기독교의 그 성서 또는 성경에서도 여러분 일종의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양식 비평 한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헌을 비교하고 검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다 쓴 글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부류로서 보면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류로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가로 갖다 생뚱맞는 글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것은 그 우리가 상한론이라든가 그 금계유략에도 보면은 한 조문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다른 방식의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쓴 글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중경의 시대의 글이 아니라 뒤에 수백 년 뒤에 나타난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명한 얘기니까 우리가 문헌을 볼 때도 이 글이 어느 시대에 한 사람이 쓴 글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쓴 글이냐라는 것도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호학지후로 거하시다. 호학이라고 하는 건 털이 깊고 따뜻하고 두껍다. 사거에 개인적으로 뭐 임금이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 편안하게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그 적당하게 몸에 적당한 것을 취한다. 거상하사는 상을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런 소리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불패러시다. 차지 아니한 바가 없다. 상이 끝나고서는 패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말로면은 일종의 내 몸 주위에 장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여러분이 옛날 그 사진 같은 경우,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공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 옛날 사람들, 그 춘추 뭐 전국 시대에 뭘 후세 사람이 했지만 옆에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옆에다가 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구 같은 거, 조그마한 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차지 아니할 바가 없다. 군자 무거우면 어떠한 이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옥을 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휴려지속이 다 하는 거다. 휴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옥이 이렇게 빼죽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뭐 다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 그림 보면은 사진에 이렇게 그림이죠. 그 후세 사람이 그린 거지만 폐옥을 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유상이 아니하거든. 이것도 저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유상이 아니하거든 반드시 감세했다. 조제지복은 그 치마에 정폭을 쓰는데 유했다. 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요의 그 적벽이라고 아마 주름 같은 거예요. 그 허리에 그 주름 적벽이라는 거는 주름을 두어서 그 곁에 그 줄여서 꼬맨 게 없다. 줄여서 꼬맨 게 없다. 그 나머지는 심의와 같은 것은 그 요 반하하고 그 허리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 그래서 그 적벽은 없고 쇠봉은 있다. 이거 치마에 해당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저도 좀 준비를 더 했어야 되는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고구 현관으로서 그 조문 가지 않았다. 상에는 그 소한 것을, 그러니까 흰색을 주관하고 길할 때는 현한 검정색을 주관하니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그 조문에서는 반드시 변복을 하는데 그것은 죽음을 애도하기 때문이다. 기월에 어떠한 그 기월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서 조정에 나가셨다. 기월이라고 하는 건 월삭을 말하는 거다. 초하루 삭이죠. 공자가 노나라에 있을 때, 자, 여러분 여기 치사가 뭐냐 이거죠? 치사. 요런 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자가 노나라에 계실 때, 노나라에 계셔서 치사라고 하는 것은 벼슬에 나갔다 소리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나이 70세가 넘으면은 자기 그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사시에 이와 같으셨다. 이 1절은 공자 의복의 제를 기록한 것이다. 소시가 가로되 이것은 공시의 그 유서로서 그 잡기라든가 공례에 해당되는 것이지 반드시 공자만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석 잘못하면 안 됩니다. 치사라는 거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에 나갔다 이 소리가 아니라 벼슬에서 반대로 물러나셨대 이런 소리예요. 이와 같이 하셨다. 저도 조금 나름대로 다른 글도 조금 참고는 하고 그랬는데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버벅대고 조금 불편한 거라서 저도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그래도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향당